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테크 네카 고용 속도 조절. 빅테크는 해고, 빅테코는 해고, 네카 고용 속도 조절. 거의 한 1만 명 이상 다 해고를 하대.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만 갖고 온 건데 2만 명 가까이 한다고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1만 1000명. 물론 이제 일반 판매직 사원부터 뭐 별의별 사원들 다 해서 하는 건데, 다시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이 갑이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점점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 우위로 이제 간다는 거, 다시 돌아와서, 그전에는 이제 직업을 안 구했는데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일하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테크에서 잘린 뭐 그런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뭐 그래도 한 80%는 7, 80%는 그래도 다시 재구직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도 있는 거 보면, 사실 뭐 그중 다 이렇게 뭐 잘못돼서 해고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네이버 카카오는 채용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죠. 근데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고가 많이 됐다, 아니면 뭐 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뭐 지금 막 그 완전 재택근무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출근하라고, 이런 그 카카오가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근무 조건이 달라지니까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비대면 근무가 굉장히 실제 회사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안 좋다는 판단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본인이 그냥 잘하면, 굳이 뭐, 어떤 회사가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은 없다 이건데, 제가 실제 고용 상황을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채용 속도가 진짜 많이 조절되고 있는지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코리아에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 사실 뭐 꾸준히 많이 채용을 하세요. 채용 꾸준히 하고 있고, 몽고디비 엔지니어도 뽑고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뽑고, 여전히 많이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 조절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존도 안 뽑을 것 같잖아요. 2만 명 가까이 해고를 했으면. 근데 아마존 홈페이지를 가면, 아마 이게 아마존 잡스라고 아마존에서 이제 뽑는 그런 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에서 268개 정도의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엔지니어를 여전히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걸 왜 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저렇게 거의 2만 명 가까이를 자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사람을 안 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심심치 않게 있어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19년 차잖아요.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도 비슷한 게 퍼포먼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좀 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좀 쓸모없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좀, 이 사람은 굳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 위주로 아마 해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페이 대비 별로다 싶으면 그냥 미국은 잘라버리잖아. 그래서 미국은 항상 어떻게 보면 정직원이지만 프리랜서 마인드 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회사에서 또 몇 년 일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지 서로 되게 냉정한 게, 그 페이스북 주가 떨어지면 그냥 주식으로 그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으로 일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빠이빠이 한대. 빠이빠이 하고 그냥 딴 데 가고, 그냥 그거 빨리 그 주식 팔아버리고 그냥 딴 데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도 그렇게 냉정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개발자를 어떤 피해자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끌려다닌다. 결국엔 내가 프리랜서 마인드로 일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내가 언제든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불안해. 근데 불안한 게 오히려, 그 불안함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매년 최고 연봉, 뭐 저번 주에 8천 가고 이번 주에 또 6천으로 또 한 친구가 가고, 그리고 이 친구, 그 8천인 친구를 채용하지 못한 곳에서 아쉬워하면서 좋은 개발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 8천 친구한테 의뢰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팀노바 내부에 있는 또 되게 또 괜찮은 친구 있어요. 인공지능 기똥차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또 그 회사랑 뭐 한번 보기로 했어요. 아직 졸업도 안 했거든요.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오퍼가 오고, 오퍼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소개해서 되게 너무 편하게 구직을 하고 있거든요. 팀노바에서는 이렇게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좀 프리랜서 마인드로 이걸 보시면 좋아요. 네이버 고용속도 조절한다고 기사가 나와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보다 빡세졌겠죠. 엄청 빡세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네이버 계열사 그 협력 업체들이 항상 있다. 대기업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 곳들에 이제 계열사도 충분히 있고 라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계열사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고 찾아보시면은 실제 정말 채용을 안 하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내부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하면 그냥 뽑을 수도 있지 라고 하고 뽑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좁아진 IT 기업 취업문의 코딩 낭인 급증, 코딩 낭인, 6개월 과정 수료에도 허탕,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주가 많이 오르고 막 빅테크 기업 주식 많이 오르고 그럴 때는 고용 지표가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발 그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비싸게 고용해도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렇게 고용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가 나름 돈을 풀면서 강제로 좀 좋아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는 사실 진짜 많이 뽑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 요즘 보면은 기존의 어떤 기업에서 몇 개월 다니시다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입지가 좀 약해.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연봉 8천으로 갔던 그 친구도 원래 그런 비슷한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친구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의 회사를 다니면서 개발자 공부도 2년 정도 딴 데 다녀보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와서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냥 바로 하자마자 바로 멘탈 잡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4개월 배워서 회사 갔는데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돼서 잘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못 버티겠다 판단이 돼서 인턴 하다가 안 돼서 제대로 다시 키워야겠다, 서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자발적, 비자발적, 은둔형 취업하지 않는 20대의 수가 거의 12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한번 찾아보면 서울에 있는 약 4.5%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이 13만 명 정도가 지금 취업 실패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가지고 우울증도 호소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저희 20대도 너무 고단했거든요. 너무 개발도 많이 하고 맨날 새벽에 퇴근하고 너무 싫었어 그게.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힘든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실력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긴 한데 저의 20대도 참 힘들었는데 요즘 사람들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가면 멘탈이 우울증에 걸리면 뇌에 거의 3-40% 정도밖에 못 써서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의 3-40%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요즘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직업 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공감이 되지만 이 보시면은 실제로 2013년도나 이런 2015년도도 사실은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긴 했어요. 2019년도도 그렇고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좀 더 어려워졌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실력에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는 교육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친구들을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좀 풀리는 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살아남는 개발자가 진짜 괜찮은 개발자라고 생각해요. 주식 고수나 이런 경제 고수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 전에 팔아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저는 결과지향주의자라서 내가 만약에 저도 이제 주식 같은 걸로 많이 손해도 보고 지금 많이 봤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미 현금화를 진짜 고점에서 팔아서 하고 있고 이런 판단을 한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이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부모님을 제가 케어해 드려야 되고 그 한 달에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부모님 그 앞으로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월급에서 상당 부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면서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 명절에도 저는 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뭐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워커홀릭이 좀 돼야 되긴 해요. 그래야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우리 이번 주 쉬는 날인데 이제 막 상담 요청 겁나 많았어 학생들이. 아씨 쉬질 못하게 하네. 근데 뭐 전 좋아해요. 근데 학생들이 저를 찾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차라리 혼자 꽁에 있는 것보다는 저랑 상담을 해서 이 친구가 가진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게 좋죠.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는 사실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영광스러운 거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요새 많이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제 맘대로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시장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 이제 개발자를 하려는 친구들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저도 막 그냥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비전 같은 걸 꼴이나 빨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적당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하드캐리하는 학생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진짜 어느 상황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에서 만약에 있다가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아까 말하는 정말 미취업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죠. 근데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금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오른다 해도 맛없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내가 자주 가던 오뎅집이 있었는데 그 오뎅집도 거기 되게 맛있거든요. 되게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또 오뎅집에 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괜찮은 분이신데 왜 이럴까? 그냥 갸우뚱하고 그냥 좀 몇 번 포장하고 갔는데 그 며칠 뒤에 사라지셨더라고. 그리고 짬뽕집 생겼어 거기. 근데 그거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여기 이런 데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던 집이 그렇게 폐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집이긴 한데 너무 세상이 냉정하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진짜 그때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긴 또 맛이 괜찮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게 참 이상해. 코로나 여파도 있었겠다. 근데 제가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내가 아무리 잘하고 그렇게 해도 팀노바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카카오 한 연봉 4천 정도 초봉으로 잡혔을 때 3,600으로 보내는데도 욕을 먹었거든요. 뭐 지금도 뭐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그거 하겠지? 뭐 어차피 뭐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지. 근데 거짓말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뭐 지금은 뭐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연봉 7, 8천 뭐 6천 이상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면서 사실은 좀 나름대로 그 연봉은 진짜 졸라게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건 사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음식을 잘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SNS 마케팅 같은 게 먹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그 SNS에서 많이 노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베누 알죠? 스베누처럼 이런 스베누라는 그런 브랜드처럼 내가 아이유 마케팅도 하고 정말 그래서 한번 사볼까?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만 또 집중하면 이렇게 또 오래 못 가는, 순간적으로 확 뜨긴 했지만 오래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냉정하거든. 그래서 참, 요즘 참 많이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존나 냉정해. 또 이러다가 또 경기 좋아지면은 또 좀 분위기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당분간은 침체기에 있을 거란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본질, 교육의 본질, 공부의 본질, 개발자로서 적당히 할 거면 웬만하면은 저는 많이 추천 못 드려요. 근데 개발자로서 본인이 그래도 좀 뚝심 있게 제대로 꿈을 갖고 그렇게 공부하신다, 독학을 하시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그런 게 있으면은 개발자 추천드릴 만해요. 정말 멋진 직업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 안 올라가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힘들 때도 팀노바에서 계속 좋은 방향에 이렇게 더 좋은 조건으로 구직이 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채용을 하지 않고 한 명의 똑똑한 개발자를 채용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길이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20대 때 맨날 그 막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그 송내역으로 출퇴근하면서, 출퇴근도 아니지, 누가 이렇게 불러서 출퇴근한 게 아니었어. 그때 카페베네가 있었거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송내역에서 카페베네 아침 열 때 보면 거기는 신기하게도 6시부터 열더라고. 그때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마을버스 타고 남들 출퇴근하시는 분들 몇 개 부러워하면서 그 21, 3, 4살 때 그때 이제 맥북 흰둥이 들고 iOS 개발 국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iOS 개발하고 그때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많이 늘더라. 집에서 맨날 아파치 서버 좀 원격으로 고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진짜 많이 늘었거든. 근데 그렇게 혼자 고민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가 확실히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더라도 또 회사 다니시는데 나만 이렇게 워라밸을 못 즐기나 우울하다 이런 생각 하셔도 꼭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이 공부할 때 자기 혼자 굉장히 고립되어서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좀 많이 이렇게 힘드실 거예요. 아까 20대 분들 13만 명 그런 분들도 개발 공부하시는 13만 명에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그런데 근데 잘 될 거예요. 저는 계속 성공만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고연봉으로만 보내잖아요. 근데 개발자는 경제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았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때 제가 24, 5살이었는데 그때도 개발자 못 구해서 날린 기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니까 다 조소라고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현실적이지 않고요. 제니퍼 소프트 같이 막 진짜 복지 막 쩌는 그런 기업들이 이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꽤 괜찮은 CEO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조소라고 하지 마시고 좀 중소기업 중에 내가 알짜라도 내가 골라가겠다. 지금 경제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목표라도 가지시고 좀 빡세게 공부하시고 혹시나 뭐 좀 자기 상황을 진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조언해드리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이거는 여러 명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같이 좀 상담 좀 해드릴 테니까 좀 힘 좀 내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요새 상황이 안 좋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아무튼 좀 우리 같이 올해도 2023년도는 우리 모두 다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잘 됩시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 잘 버텨야 그 다른 사람들 도울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